안녕하세요. 소리아빠의 독서여행 소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작가는 이 책을 크게 나눴습니다. 1장 사람에 관한 핵심 컨셉트,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 2장 조직에 관한 핵심 컨셉트, 왜 이 조직은 바뀌지 않을까? 3장 사회에 관한 핵심 컨셉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4장 사고에 관한 핵심 컨셉트, 어떻게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각 장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장을 같이 훑어보면서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회 내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을 철학적인 사고를 접목시켜 이 사람의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인 것 같고요. 제가 인생 깊게 읽었던 장은 바로 재빨리 도망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입니다. 먼저 각각 뜻을 살펴보면 파라노이아는 편집증을, 스키조프레니아는 분열증을 말한다. 파라노이아는 무엇에 편집하는 것일까? 바로 아이덴티티이다. 파라노이아형 인간은 이를테면 땡땡 대학교를 졸업하고 땡땡 대기업에 근무하며 땡땡 동네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집착하고 이 정체성을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정합적 특질을 획득하는 데 매진한다. 인생에서는 종종 우발적인 기회나 변화가 나타나곤 하는데 그때마다 기회와 변화를 받아들이지 말지는 축적해온 과거의 아이덴티티와 꼭 들어맞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파라노이아형 인간은 타자가 보기에는 일관성 있고 알기 쉬운 인격과 인생이다. 전형적인 엘리트의 삶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파라노이아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트라는 표현이 좀 거슬릴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한편의 스키조프레니아는 무엇이 분열하는 것인가? 이쪽 또한 아이덴티티다.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은 고정적인 아이덴티티에 속박되지 않는다. 자신의 미의식이나 직감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롭게 운동하고 그 시점에서의 판단, 행동, 발언과 과거의 아이덴티티나 자기 이미지와의 정합성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찾아온 변화와 기회는 그때그때 직감이나 후각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지 않을 뿐 과거에 축적한 아이덴티티와의 정합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개념이 지금 왜 중요한 것일까? 이는 아사다 아키라의 저서 도주론에서 발췌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파라노이아형의 행동은 정주하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중심으로 영토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산을 많이 축적한다. 정주하는 사람 대신에 등장하는 것이 도망치는 사람이다. 이 녀석은 무슨 일이 있으면 도망친다. 버티지 못하고 일단 도망친다. 그러려면 몸이 가벼워야 한다. 집이라는 중심을 갖고 있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선에 몸을 둔다. 재산을 모으거나 가장으로서 처자식에게 군림할 수 없으니 그때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자손도 적당히 부려두고 그 다음은 운에 맡긴다. 의지가 되는 것은 사태의 변화를 인식하는 센스, 우연에 대한 직감, 그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스키조프레니아형이라고 할 만하다.
네, 이 지적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파라노이아형은 환경 변화에 약하다는 지적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현재 기업이나 사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상황을 개인의 아이덴티티 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직업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하나의 아이덴티티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의 직업에 얽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키조프레니아형을 도망치는 사람으로 정의했는데요. 정주하는 사람에 대치시키려면 이주하는 사람이라던가 이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 이 지적은 매우 예리하다. 도망친다는 딱히 명확한 행선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벗어나겠다를 뜻한다. 이 뉘앙스, 즉 반드시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곳은 위험할 것 같으니 일단 움직이자 라는 마음 자세가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의 특질이다. 저자의 얘기를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당시 광고회사는 취업 인기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미디어와 통신 환경의 커다란 변화로 인해 가장 장래성이 불확실한 업종 중 하나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인기를 누리는 취업 직종들 대부분도 20년 후에는 쇠퇴 산업으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는 아직 한 곳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파라노이아형을 예찬하고 계속해서 실증을 내고 변화를 거듭해가는 스키조프레니아형을 비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일본도 우리 한국만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파라노이아형을 좀 예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수많은 사람이 일단 이 배에 탄 이상 마지막까지 애써 봐야지 라고 벼르고 있을 때 나는 이 배와 함께 가라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나서 도망치려는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지 상상해보자.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를 대비시켜보면 후자는 전자보다 경박하고 나약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세계에서는 용기와 강인함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파라노이아 유형을 지향하고 용기와 강인함을 가진 사람만이 스키조프레니아 유형의 인생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오늘 본문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쓴 시점과 이 글을 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과 또 코로나라는 상황과도 딱 맞물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이 철학자들이 생각한 자기들의 사상과 이런 논리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약간의 조건들의 변화만 있을 뿐 그것들을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드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더 본받는 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항상 변화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리 아빠의 독서여행.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애정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고 생각날 때마다 또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선택의 상황에서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가끔씩 꺼내보거나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이라 고리타분하다 또는 지금의 상황과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항상 호기심을 갖고 다른 시선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고전들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그것들을 같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공유되는 그런 분위기도 예전 작가들이 쓴 책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책을 리뷰할 때까지 안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